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긴 어디냐면 제 사무실이 여기 바로 옆에 있고, 지금 백마약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데가 백마약입니다. 그리고 501동 백마약에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운정 파주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가장 선호하는 그 출퇴근 시간에 봤더니 정말 붐비더라고요. 백마역이 나중에 퇴근 시간에 우르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백마역입니다만, 특히 출근 시간에 그것도 급행 열차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역 서지 않고 건너뛰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뭐 어떻게 하냐고요? 큰딸아이가 여기 운정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산 탄현 그 다음에 운정역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행열차를 아무래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전보다는 금능보다는 금능인가? 거기보다는 시청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배정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급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백마역에 아주 가까운 501동,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나무들 보십시오. 뭐 4층, 5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처럼 아파트 조경수들이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7월 들어서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5번째까지, 오늘은 그 6번째 7월 6번째 70 대책 나오고 나서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거래 건수로 일단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건수입니다. 최장 열흘 동안 거래가 계속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 2번째였고, 지난주까지 3번째. 참 이상하게 딱 열흘 채워집니다. 사실 열흘 동안 매일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하루 빠졌습니다. 그런데 2건을 거래한 날이 있어서 매일 열흘 동안 거래한 셈이 되었는데,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 작은 사무실, 6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매일 열흘간 거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무실보다는 조금 거래를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0일 연속해서 3번째 거래를 할 정도로 아주 활성화된 날들이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거래가 성사된 것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도 임대사업자이고 다주택자인데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솔직히 못 삽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특히 3주택 이상자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징벌적인 과세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과연 집값이 잡히느냐. 사실 아파트 값은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가를 정부에서 잡고 싶다고 해서 잡고 싶겠죠. 근데 물가가 잡힌 적이 있습니까? 매년 뭐 평균 2% 안팎으로 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아파트도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시장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당연한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아파트 값을 잡아야만 한다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잡아야만 한다는 발상이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다주택자, 임대사업 소득자 이제 다 완전히 쪽내는 좋다 이겁니다. 그들 때문에 전세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었는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적폐시하고 이제 와서 싹 다 갈아엎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정치를 제대로 잘 정책을 펼쳐왔다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막 등 떠밀듯이 했었던 주임사 제도를 이렇게 뭐 온열에 변덕하듯이 이렇게 확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솔직히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잡겠다, 뭐 이런 제스처는 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무조건 범법자이냐. 자,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광고비가 들어오니까 그 광고비를 말고 뭐 저는 못합니다만 실시간 방송하는 거 있죠. 그죠? 막 돈 막 쏴주는 거.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송 같은 경우 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수익이 많다고 해요. 그게 어쩌면 직업이고 생계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다못해 이 작은 방송 유튜브도 돈 때문에 한다면 사람들이 왜 아파트에 투자하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근로소득해서 모으고 모아서 어떤 기본 소득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앗을 만들어서 그걸 투자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뭐 빌라에 3천, 5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서 나중에 이제 1억 정도, 제가 1억 천 투자했나요? 1억 천 투자를 해서 전세 3억 5천, 1억 천에서 5억 천인가 아파트를 샀잖아요. 이렇게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제가 3억 5천이라는 전세 자금을 레버리지 효과로 이용했기 때문에 37평 매수가 가능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2월 달에. 근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은 지금이 뭐 5억 9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익이 과연 누구 거냐는 거예요. 1억 천밖에 투자하지 않은 그 소유자 거란 말이에요. 3억 5천 투자한 그 전세 세입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전세 자금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 뭐 할 생각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본, 토지 이것 중에서 저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본을 가지고 토지를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왜 자본주의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뼈 빠지게 가서 일해서 월급,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니면 정말 성공한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년 때까지 다니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인데 정년 전에 자본 사업을 축적해서 이 자본에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증식시키고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다리가 유일하게 저는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금수저라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아니라면 아니면 내가 사업을 정말 잘해서 사업 소득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내가 증권가에서 정말 빠삭해서 뭐 증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근데 그건 너무 단타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저는 아파트가 자기 안전 자산을 키우는데 좋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월 동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뭐 2+2 임대 조건 같은 거나 아니면 임대 전월세 신고제 같은 거 2+2를 비롯해서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뭐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뭐 뉴스도 막 발표나고 하던데 소급 적용하겠다는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5% 올리지 못하도록 옛날 것까지 다 소급 폐사하겠다는 기사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급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같고 또 증세도 그러니까 양도세가 너무 크니까 10억 차익이면 뭐 7억 2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걸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증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증세도 팍 올려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7월 동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7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 정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할 게 아주 예전부터 내가 금수저라면 그게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4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저도 이제 더 이상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는 때려잡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때려잡듯이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이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나, 그러니까 나한테 현금이 있는 1억 5천 정도 현금이 있으면 지금은 37평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투자하고 와서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조정지역이지만 일산이 백마마을이. 근데 앞으로 오를 거 생각하면 저는 내년, 특히 내년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조사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1억 5천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하면 와서 직접 살아야 되니까 외지인들은 많이 투자를 못할 것 같고, 무주택자이거나 일sek인 1가구 1주택자들은 현금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작은 한성부동산에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번 찾아오고 전화가 온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7월 10일 그 무서운 대책, 양도세라던가 보유세라던가 취득세라던가 완전히 억소리 나게 세금을, 징벌적인 세금을 막 때려 부었는데, 그래서 다가구 주택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3주택 이상자는 아예 투자를 엄두도 못 내고,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이라면 반드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빚을 왕창 주택담보대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6개월 뒤에 들어와서 살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가장 근본적인 증거로는 지금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세대가 30대입니다. 30대. 그 다음에 40대입니다. 30대, 40대들이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지금 거의 분노에 찬 아파트 구입에 줄을 서고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무리겠죠. 무리를 해서라도 뛰어드는 이유가, 내가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그 100대1 분양권 100대1 뚫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불가능하니까, 나한테 딸린 자식도 없고 나한테 20년간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약 예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0대 40대는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쪽박 차니까 그냥 무리해서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정말 사돈 빚을 얻어서라도 뛰어드는 건데, 그걸 봐서라도 아파트는 빨리 구입하시는 게,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갈아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 저는 최대한 적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집이 모르면 좋잖아요, 그죠? 이상 오늘은 7월 아파트 동향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